자, 이번 시간에는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했다라고 하는 거,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말 그대로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다. 권한 없는 자가 대리행위했다 그런 얘기예요. 대리권이 있는 자가 대리행위를 해야 본인이 책임을 지지. 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정 대리인이 선임이 됐다. 이건 법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 판단 능력을 보충해 주라고 법률 규정이 해놓은 거고, 그 대신 이 대리인이 잘못한 건 당연히 본인이 책임지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거고, 임의 대리인 같으면 내가 스스로 바쁘니까 네가 나 대신 해, 그 대신 내가 책임질게 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전혀 내가 선임도 안 했고 나도 누군지 모르는 자가 나의 대리인이라고 법률 행위했대요. 그것까지 책임져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했다. 그걸 무권대리라고 하고, 무권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무효로 해야 돼요. 그런데 무권대리인이 한 대리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한테 손해만 생기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들이 지혜비 의견도 없이 아버지 대리인으로 집을 하나 팔았네. 이놈 자식이 어디 아버지 허락도 없이 그러고 싸대기 때리려고 그랬더니 3억짜리를 4억에 팔았대. 이거 때릴 일 아니네 가만히 보니까. 그지? 너는 어디서 그런 거 배웠니? 그래야 되죠. 네,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권대리라 그래서 무조건 다 무효로 하지는 않고 유효로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놔요. 그런데 그 무권대리도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했다. 그 무권대리도 둘로 나눠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기본적인 모양이 이렇게 대리권도 없는 자가, 대리권도 주지 않았는데 대리권 없는 자가 가서 대리행위했다. 이 대리행위는 계약 아니면 단독행위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대리권도 없는 자가 가서 계약 아니면 단독행위를 했다. 근데 상대방은 또 이해하고 법률행위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 통상적으로 가능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둘 중에 하나야, 그 원인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이제 표현대리라고 하는 게 성립을 하는 거고, 표현대리는 이제 표현대리 그러죠.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이거 표견대리라고 배웠어요. 사실은 이게 법전 한자로 돼 있는 옛날 우리가 공부할 때 했던 법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표견대리. 근데 이게 현자로도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가지고 퍼스널 컴퓨터니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뭐 90년대쯤 되니까 이게 뭐 퍼스널 컴퓨터로 법제처 들어가고 한글로 막 이렇게 돼 있는 법전이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표현으로 돼 있는 거야. 이거를 집에 가서 한글로 이렇게 써놓고, 아주 한자로 써놓고 한글로 전환해 보세요. 그럼 표현으로 바뀌어요. 표견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표견이라고 해서 한자로 하면 이렇게 써지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한글로 전환하면 표현으로 그냥 바뀌어. 이러면서 표현대리가 됐던 건데, 이건 사실은 표견대리인 거야. 표견대리는 겉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요. 겉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표견대리인데, 겉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얘가 대리인인 척했고, 그 다음에 얘가 대리인인 척해서 대리인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에 얘가 원인을 제공한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 믿을 수밖에 없죠. 이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원인을 제공하는 바람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표현대리라고 얘기하고, 전체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를 빼고 나면은 그러면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만 남는 거죠. 그렇죠? 전체 무권대리 중에 이게 다 전체 무권대리인데, 전체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 빼고 나니까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협의의 무권대리다. 이 협의의 무권대리는 대리인이 대리행위 할 때 대리권이 없었거든요. 대리권이 없었는데 본인이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혼자 대리권이 있을 거다라고 신뢰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거짓말하니까 꼴딱 넘어간 거죠. 이걸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 그래요. 상대방이 띨띨했다 그런 얘기죠. 띨띨하니까 막 속여 먹은 거야.
이것까지 갑이 책임져야 되겠어요? 요거 보세요. 요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집중하고 있어요? 자, 얘 대리권이 있었대 없었대? 근데 있는 것처럼 보였대죠? 왜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는 바람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죠? 그럼 이건 본인이 책임져야죠. 그죠? 근데 이거는 본인이 원인 제공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얘가 거짓말 좀 했죠. 근데 얘가 띨띨 해가지고 그냥 믿었죠. 그것까지 갑이 책임져야 돼. 주변 사람 띨띨한 것까지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세상 못 살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건 거야. 만약에 주변 사람 띨띨한 것까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럼 누구 만나갖고 처음에 만나서 소개받을 때 제일 먼저 악수부터 하면서 신이 형입니다. 명함 주고받고 그러면 안 돼. 내 이름 알면 내 이름으로 법률행위 해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물어볼 때 띨띨하십니까? 라고부터 물어봐서 얘 좀 그런 편입니다. 그러면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가 띨띨 해가지고 법률행위 했다는 거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무효가 돼야지. 대리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무효가 되되 다만 이 법률행위가 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본인이 책임 안 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3억짜리를 4억에 팔았대. 그럼 이거 유효로 만들어야 얘한테 좋겠죠. 근데 3억짜리를 2억에 팔았대. 그럼 그건 무효로 확정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무효로 확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효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무효를 불확정적 무효 내지는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유동적 무효는 유효로 확정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유동적 무효가 무효로 확정될 수도 있는데 언제 유효로 확정이 되냐면 본인이 뭐 하게 되면 추인을 하게 되면 얼른 가갖고 너는 인마 왜 내 걸 네 맘대로 팔았어?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래잖아. 저건 띨띨 해갖고 저것도 확인도 안 하고 했고 아유 그런데 아버지 4억에 팔았어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다니까. 너 이 녀석아 어디서 그런 재주가 있었냐? 그리고 얼른 추인해야 되겠죠. 그럼 유효로 확정되는데 언제부터?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인 행위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가 유효로 바뀔 때는 예외 없이 소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떤 때 무효로 되느냐? 3억짜리를 2억에 팔았대. 3억짜리를 2억에 팔았으면 아이 못해. 뭐 해야 돼? 추인 거절해야 되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지. 3억짜리를 4억에 팔렸대. 상대방이 깜짝 놀라죠. 3억짜리였다고? 그럼 상대방이 뭐 할 수도 있어요? 철회할 수도 있지. 이런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3억짜리 4억에 팔렸다? 그럼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은 철회할 수도 있잖아. 먼저 한 게 효력이 발생해요. 추인을 먼저 하면 유효로 확정이 되고 철회를 먼저 하면 무효로 확정이 되니까 절대 더듬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추인하려고 깜짝 놀라고 그리고 얘는 놀라면 살짝 더듬어. 추 근데 상대방이 철회! 그래 버리면 철회 효력이 먼저 발생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걸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여기 오면 정리할 때 무권 대리는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로 나눠진다 그랬죠. 이 협의의 무권 대리는 전체 무권 대리 중에서 표현 대리를 빼고 나니까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일 거야. 이거 나한테 와가지고 시험 한 달 보기 전에 저희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와갖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몇 년 전에. 협의의 무권 대리는 무슨 협의를 해놓은 겁니까? 라고 하는데 기절시키지 말고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예요.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 쓰러져서 한참 있다 눈 떠보니까 가고 안 계시더만. 그래도 그분은 3년 만에 합격하긴 하셨어요. 네, 3년 만에 합격하셨어 그래도. 네. 그래서 이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이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무권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계약 아니면 단독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한 법리가 여기에도 준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표현 대리는 본인이 원인을 제공한 거라 그랬잖아요.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는 유형에 따라서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인데 표현 대리는 다 누가 책임져야 돼? 본인이 어떻게 책임져요? 전적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상대방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 해서 과실상계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 과실상계는 항상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정할 때 과실상계를 정하는 거예요. 불법 행위가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뭔가 책임을 질 때는 과실상계 법리는 적용해서 안 돼요. 아시겠죠? 과실상계는 불법 행위 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상계는 불가능하고, 협의의 무권 대리는 유동적으로 무효라고 얘기했죠.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효로 확정이 돼버립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우리 민법에 몇 군데 없지만 소급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항상 소급한다라고 하는 건 처음으로부터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때 무조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거는 무조건 쫓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럼 다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는 협의의 무권 대리를 먼저 배우는 이유가, 원래 순서대로 하면 표현 대리가 먼저예요. 표현 대리가 먼저인데, 표현 대리도 상대방이 얘가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무권 대리인 거예요. 표현 대리는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이거는 얘 있잖아요. 선의 무과실의 얘만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표현 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우에만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거고,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다만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뭐죠? 무권 대리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표현 대리, 얘는 대리권도 없는 자가 대리인이라고 속된 말로 거짓말했죠. 거짓말이 무슨 속된 말이야? 구라를 쳤죠. 그렇죠? 거기에 얘가 원인 제공했죠.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밖에 없었잖아. 그럼 이 법률관계 3명 중에서 보호할 법익을 가진 자는 병밖에 없죠.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야. 상대방이 표현 대리 주장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표현 대리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무권 대리입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도 협의의 무권 대리에 관한 법리는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협의의 무권 대리 먼저 공부를 하는데, 일단은 대리권도 없는 자였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다죠. 근데 법률행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률행위는 계약 아니면 단독행위일 텐데 일단 유동적으로 무효다. 근데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된다?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데, 이거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라고 하는 건 임의 규정이에요. 추인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소급표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소급표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이 되고, 추인 거절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이 되고, 상대방이 철회하게 되면 그때도 무효로 확정이 되죠. 또 이거하고 이거는 먼저 한 게 효력이 발생한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률관계는 지금 안정이 안 돼 있고, 이 법률관계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 본인하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권리가 본인은 추인권이 있고 자기한테 유리할 때예요. 또 자기한테 불리하면 추인 거절권이 있어요. 상대방도 이에 대응해서 얘한테 최고권이 있어요. 최고라고 하는 건 항상 추인해 달라는 요청이거든요. 최고권이 있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철회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의의 상대방 철회권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그래서 전에는 본인은 추인 거절, 상대방은 최고 철회한다.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4회, 5회 이때는 이거 갖고 시험에 냈어요. 다음 본인의 권리끼리만 묶인 것은 그럼 추인 거절 고르는 거였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 쉬웠어. 그 사람들이 괜히 돌아다니면서 그래. 나는 그때 3개월 공부해서 합격했어. 그때는 그래도 합격했어요. 3개월 만에. 왜? 운전면허 시험하고 똑같아요. 장판지 문제 하나만 풀면 그 안에 다 나왔어요. 그때는 실제로 시험 문제가 그거였어서 국민윤리, 길에서 침 뱉으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답이야. 길 가다 침 뱉으면 국민윤리 시험 봤다니까. 그렇죠? 그 뭐
애국가 같은 거 중간에 가로놓고 들어갈 말은 뭐 이래가지고 그런 걸로 합격한 사람들 게임이 안 되지 지금하고는. 근데 아는 척은 제일 많이 해 그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택관리사협회에 집행부를 막 차지하고 있으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행부에 들어가셔갖고 주택관리사 단체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니까. 업무 영역을 넓힐 생각을 해야지. 인원 새로 진입하는 걸 자꾸만 줄이면 이 조직은 자꾸만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업무 영역은 자꾸 좁아들어. 인원은 자꾸만 줄어. 인원 줄어드는데 누가 거기서 뭘 뭐 아는 척을 해주겠어요. 해봐야 몇 명이야. 4만 명, 4만 2천 명. 그중에서 한 만 몇천 명은 또 업무 활동 안 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아예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럼 결국 3만 몇 명 활동하는데 가족 합쳐봐야 12만 명이요. 공인중개사는 응시 인원이 35만 명이야. 가족까지 합치면 120만 명이요. 저 정도는 돼야 대통령 당락을 좌우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관심을 갖지. 뭐 12만 명 가지고 게임도 안 돼. 그러니까 자꾸만 몸집을 늘리고 그래야 업무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업무 영역 먼저 넓히고 몸집을 늘리려고 그런다? 절대 안 늘어나. 업무 영역. 몸집이 커져야 업무 영역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여기는 옛날 방식으로 하면 본, 추추고, 최철상 그랬어요. 본, 추추고, 최철상. 본인은 추인, 추인거절, 최고철에는 상대방. 본, 추추고, 최철상. 옛날에 이게 또 무슨 바이블이었어. 본, 추추고, 최철상. 그럴 때도 있었어요. 아시겠죠? 예, 본인은 추인, 추인거절, 상대방은 최고 또는 철회할 수 있는데 이거는 누가 한 거든 먼저 한 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좋습니다. 그럼 하나씩 이렇게 보시죠. 자, 계약의 무권대리 본, 추추고, 최철상 할 겁니다. 자, 보세요. 무권대리인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돼. 이게 법률행위 당시에 대리권이 없었으면 무권이고 법률행위 당시에 대리권이 있었으면 유권이죠. 법률행위 당시에는 대리권이 없었는데 나중에 본인이 추인을 했대. 그렇다고 해서 유권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법률 효과만 유권 대리와 똑같이 생기는 거지 법률행위 당시에 대리권 없었는데 이게 나중에 갑자기 유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권 대리에 대한 추인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추인의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 먼저 정리부터 해놓고 자, 여기 보시죠. 본인은 추인, 추인거절, 최고철회는 상대방이죠. 자, 추인을 할 때는요.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직접 한 거예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얘한테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이 있대. 정의. 그럼 이거는 정한테 한 거야. 정한테. 그럴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어요. 추인은 방향이 몇 군데? 세 군데. 추인거절도 추인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최고는요. 최고는 추인해달라는 의사표시거든요. 항상.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불문하고 하되 추인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본인만 추인할 수 있죠. 얘는 추인 못하잖아. 본인이 추인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추인 최고는 어디요? 본인에게만 가는 거야. 그 대신 철회는 에이 귀찮다. 없던 걸로 할래. 이거는 본인에게 철회할 수도 있지만 무권 대리인에게 야, 너 세상 똑바로 살아 임마. 그리고 철회할 수 있어요. 다만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 할 수 있어요. 최고는 한번 물어는 보는 거 아니야?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는데 항상 최고 할 때는 확답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고 선악불문하고 물어는 봐야 되겠다. 그래 1개월이 아니고 상당한 유예기간이에요. 우리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은 제한능력자에서만 나와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측에 최고할 때만 한 달 이상이야. 원래 최고는 길어봐야 열흘에서 2주 정도 주는 거예요. 한 달은 굉장히 최고 기간이 긴 거야. 여러분이 나가서 무슨 행위를 하든 2주 정도 최고 기간 주면 그 법률 관계가 얼마나 큰 게 됐든 100억짜리 200억짜리도 2주 정도 최고 기간 주면 충분한 거예요. 열흘에서 2주 정도. 아시겠죠? 만약에 저기 섬이다 그럼 한 2주 정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이상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제한능력자 측을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유예 기간을 정해서 누구에게만 본인에게만 최고할 수 있는 이유가 최고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추인해달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는 자에게만 최고할 수 있어요. 근데 최고를 받은 본인이 그 유예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았대.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도 잘 보세요.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놔뒀다 그런 얘기죠. 자, 현재 무권대리 행위가 있었대. 그대로 놔두면 뭐예요? 무효지. 무효인데 상대방으로부터 최고를 받고 본인이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권대리가 있었다는 거 잘 알면서. 그럼 뭘로 가겠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로 그냥 가겠다는 거죠. 현재 상태가 뭔데? 무효잖아요. 무효. 그러니까 그건 무효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건 뭐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요. 아시겠죠? 여기 조금 이따 써줄 거야.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야. 이게 가끔 밭지로 들어가면 못 찾아내요. 밭지로 들어가면 이따가 제가 여기 체크해 드릴 거야. 거기다 또 밭지 X 쓰면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책 보면 가끔 가다가 무슨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이거 뭔 소리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쓰라고 이렇게 아시겠죠? 밭지 X 뭐 그죠? 발신주의 우리 앞에서 봤죠? 발신주의 세력이 발생하는 거 무권대리 여기잖아요. 무권대리 제한 능력 채무인수 승낙 최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철회권 이거는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어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다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되는데 유효 확정이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 화살표 몇 개였죠? 2개야. 이쪽은 합해서 3개고 얘네들은 각각 3개고 이렇게 해서 이거 화살표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잘 나와요. 자, 그래서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철회할 수 있고 철회로 인하여 무권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럼 철회는 지가 싫어서 나 안 할래 그런 거잖아. 그렇죠? 만약에 본인이 추인 거절해버리죠. 그럼 상대방은 하고 싶은데 본인이 싫다고 추인 거절해서 무효로 확정이 되잖아. 그럼 무권대리인에게 야 이씨 네가 책임져 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스스로 나 이거 안 할래 귀찮아 그래서 철회했대요. 그럼 그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야.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고 그래서 철회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철회권 행사할 때 상대방 선의는 추정이 된다.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할 때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철회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거 뭐 있어요? 나 철회할래 몰라. 그럼 본인이 너 어렵다며. 그건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고. 그래서 상대방 선의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 시 본인이 상대방이 악이었음을 증명해야 철회권 행사의 효력을 저지해 버릴 수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본인의 추인권이요.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그래서 무권대리라고 하는 거, 무권대리는 둘로 나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협의의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 둘로 나누죠. 여기 있는 내용 기초적인 거 자꾸 볼 필요 없어. 밑에 협의의 무권대리 바로 보세요. 바로 보시면 계약의 무권대리, 자 우리 표현대리하고 협의의 무권대리 설명 많이 했잖아요. 그거 정도면 돼. 시험에 나오는 것만 자꾸 봐요. 그래서 계약의 무권대리 먼저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는 동그라미 기억이 뭐라고 돼 있어? 유동적 무효다. 그렇죠? 유동적 무효 그거 줄쳐놓으시고 유동적 무효는 유효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십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131조에 뭐가 나와? 상대방 최고권이 나오죠. 그래서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 줄치고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여기 상대방이 선인지 악인지 한마디도 언급이 없죠. 그럼 최고할 수 있다에
밑줄 쳐놓고 선악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발하지 동그라미 쳐놓고 밑에다가 받지 X 써놔야지. 받지 X 아시죠? 예, 받지 X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예. 자, 펜 놓고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받지 X 썼죠? 이게 시험장에서 절대 안 보여. 나오면 거의 90% 틀리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자, 혼자 들으세요. 책 보지 마시고 들으세요. 시험 볼 때 책 못 보잖아. 한번 들어봐봐요. 이게 시험장에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을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다시 한번 틀렸어요. 받지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린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지나갔어. 파악도 하기 전에, 그죠? 뭘 말을 저렇게 빨리 하고 쥐라리야, 그죠? 다시 한번 잘 들어봐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틀린 거야. 근데 그 내용에 어디에도 흠잡을 게 없어요. 그죠? 내용이 완전히 깔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하면 이게 분명히 그대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건 암기해야 된단 말이야. 발신주의라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해야 된다는,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경우라고 해야 된다는 걸 암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여기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고. 이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최고했고 유예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했으면 싫은 거구나, 싫다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뭐 추인 거절 그 괜찮지 뭐. 이렇게 이해되면 이게 틀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해하면 틀리는 거기 때문에 암기를 해놔야 돼, 반드시.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철회권이요. 자,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화살표 몇 개? 2개.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위에 있는 최고는 누구에게? 본인에게죠. 하나죠. 본인에게 하나. 그 다음에 철회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화살표 몇 개? 2개. 이를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라는 게 뭐지? 악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악의는 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선의의 상대방만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건 동그라미 디귿에 있는 거예요. 디귿에.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하면 무권 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이때 본인은 추인할 수 없고 상대방도 무권 대리인에게 135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금 뭐 했다는 거야? 철회했대잖아요. 철회는 상대방이 나 싫어. 나 계약 안 할래. 라고 한 거죠. 그래놓고 무권 대리인에게 나 싫다. 에이 귀찮다. 나한테 손해가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철회했다고 보는 거예요. 법적으로는요. 그래놓고 무권 대리인에게 무슨 책임을 져라가 아니라 다행이지 손해볼 거 면했으니까 책임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이제 추인권. 자,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하기 전에 본인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어떡합니까? 추인해야 되죠. 자기한테 불리하면 추인 거절할 거 아닙니까? 추인은 화살표 몇 개요? 3개. 요거는 상대방에게 직접 하는 거고 요거는 상대방으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자에게. 혹시 그 전득자. 승계인이라고 보통 여기서는 승계인이라고 불러요. 권리를 승계한 자. 근데 전득자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정한테 하는 거 이거 정. 요거는 누구에게 하는 거고 병에게 하는 거고 이건 무권 대리인 을에게 추인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다가 했으면 추인이 있었음을 상대방이 다 알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추인했다는 거야. 그럼 얘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으니까 상대방이 이거 모를 수도 있죠.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지 아니한 경우가 뭐야? 여기다 한 경우. 이건 둘 다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다 했다. 그럼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 추인과 철에는 먼저 한 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더듬으면 진다 그랬어요. 근데 추인을 갑이 먼저 하긴 했어. 근데 누구한테 했다고? 무권 대리인에게 했다고요. 근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철회하면 철회 효력이 먼저 발생한다고. 아시겠죠? 갑이 무권 대리인에게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다리 먹는 분질러 놓는다. 그래서 추인해 줬다니까. 그럼 얘는 빨리 또 얘한테 통지해야 되는데 얘가 담배 하나 피고 다행이다. 내가 책임을 면했네. 앞으로 조심해야지. 그러고 담배 피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그래서 아이고 병사장님 안 그래도 제가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얘가 철회로 끊어버렸다고. 깜짝 놀랐겠죠. 이게 뭔 소리야. 철회가 뭐야? 철회가. 철회였죠. 그럼 본인은 자기가 먼저 분명히 추인했는데 얘가 꾸물거리는 동안 여기서 철회해버렸잖아. 그럼 그냥 철회 효력이 발생한다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 대해서 한 거고 이건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경우예요. 이 경우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상대방이 철회가 있었음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추인이 있었고 추인이 있었음을 모르는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추인 거절도 추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 여기 을이죠, 을. 계약의 상대방 병이고 상대방의 승계인 정이죠. 얘는 조금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득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야. 철회권 행사하면 이게 먼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예, 좋습니다. 추인의 효과라고 하는데 추인하게 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체결시로 소급해서 추인의 소급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권 대리와 동일한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니까 처음부터죠. 유권 대리는 대리행위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잖아.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유권 대리와 동일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권이 유권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추인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데 제3자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추인의 소급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제3자는 어느 정도 권리를 취득한 자냐? 여기서 추인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제3자는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등기까지 갖추고 있어야 제3자가 이익을 받네 안 받네라고 결정이 되지 단순히 우리 둘이 계약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는 제3자의 이익이 있네 없네 그럴 수는 없어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익, 즉 등기부상 권리까지 갖춘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권대리, 본인이 추인할 때는 무권대리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아니 안 그래도 팔라 그랬는데 3억짜리 이 녀석이 2억 5천에 팔았네. 그러면 추인 거절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팔고는 싶어. 그러니까 뭐라는 거지? 5천 더 주면 추인할게요. 이거는 추인하기는 한데 5천 더 주는 조건으로 추인할게요. 그럼 그건 추인의 효력이 없다는 얘기야. 추인은 전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추인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의 변경을 가한 추인은 효력이 없어. 그 대신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그래 내가 5천 더 주고 그래도 할게 라고 하면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의 추인은 사후 대리권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추인이 있었다고 해서 무권이 유권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거 이거 더듬지 말라고.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알았다. 그럼 상대방에게 도달한 거나 똑같은 거지. 그래서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에 추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알 때까지 의사표시 처리할 수도 있고 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추인은 그럼 어떤 식으로 해요? 분류식입니다. 분류식. 그렇죠? 그래서 분류식이기 때문에
추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한번 보시면요. 아, 저 행위는 추인하겠다는 의사표시구나라고 우리가 인식되는 것들이야.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알고도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했다. 보시죠. 이건 추인이지 뭐. 근데 일부를 수령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모르게 이제 추인이 되는 거야. 갑소의 부동산을 이게 3억짜리인데 을이 가서 팔았어요. 3억에 2억 5천에. 그럼 추인 거절해야 될 거 아니야. 길길이 뛰면서 내가 언제 너한테 내 집 팔아달랬어, 내 땅 팔아달랬어 막 그러면서 막 길길이 뛰어. 그랬더니 난 네가 팔고 싶은 줄 알았지. 꼴드비기 싫다. 꺼져라. 그때 알았다. 꺼진다. 그러면서 싹 꺼지는데 야 인마 돈 놓고 가야지. 혹시 다 갖다 쓸까 봐. 돈 놓고 가야지. 그 돈 놓고 갔대. 계약금 3천만 원. 그럼 이건 뭐요? 일부 받았잖아. 그럼 이게 추인인 거야.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건 지 생각이고. 이런 경우 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했죠. 그럼 이건 추인인 거지. 똑같은 거야. 무권대리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것을 본인이 알면서 무권대리인에게 차임 일부를 지급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이제 지방에 있던 친구 갑이 왔는데 서울로 발령난다는 걸 알고 다른 서울에 사는 친구 을이 지네 집 앞에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지. 얘는 이거 맨날 술만 먹어. 만나기 아주 무서운 애 있어요. 제 친구도 경찰 근무할 때 우리 집 앞에 있는 경찰서 발령 났는데 징그러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새끼 맨날 집에 와가지고 잠복하다가 새벽에 끝날 때쯤 되면 집에 와서 자고 가요. 예. 네. 그리고 밤에 끝나면 와갖고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술 먹자고. 난 늦게 들어갔는데 그때 무서웠어. 걔 올까봐. 얘도 그런가 봐. 근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그러지. 내가 언제 너한테 방 얻어달랬냐? 그랬더니 임마 나이 먹어서 같이 어울리면서 놀자. 네 싫어 임마. 그러면서 차임 줬대 얘한테. 그럼 이거 추인이지. 볼 것도 없이. 차임 한 달 분 차임 갖다 줬대요. 그럼 추인이다. 내가 먼저 차임 냈대니까. 그랬더니 알았어. 돈이 이 자식이. 그러면서 줬대는 거야. 그럼 이건 당연히 추인이죠. 또 하나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니까 본인이 변제기간에 유예를 요청했다. 얘가 돈 빌려왔어. 그래요. 그럼 갑이 뭐라 그러대? 내 허락도 없이 쥐가 빌린 걸 왜 나한테 난리야? 둘이 알아서 해결해요. 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대? 2달만 기다려줘봐. 그랬대요. 그럼 2달만 기다려줘봐라는 얘기는 2달 후에 대포 부르겠다는 거야? 2달 후에 갚겠다는 거야? 2달 후에 갚겠다 그런 얘기죠. 이 정도면 추인이라고. 처가 남편 승낙 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 것을 남편이 알았대요. 그래서 정산에 관해서 합의했으나 나중에 그 합의가 결렬이 됐다라고 하는 게 처가 남편 승낙 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대요. 남편이 알게 됐대. 근데 이제 처가 부인이 거짓말한 거지. 3억을 근저당 설정했는데 실제 빌린 돈은 2억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남편이 야 2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억을 설정하냐. 이건 조금만 알아도 그냥 조금만 이렇게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 말을 믿고 은행에 가서 알았어 정산합시다.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2억이야 3억이야. 3억이야. 실제 빌린 게 3억이야. 그러니까 야 이건 너무 많아. 못해. 라고 했는데 이미 정산에 관해서 합의했죠. 그때 추인된 거지. 아시겠죠? 예. 뭐 하시는 분이죠 이분 도대체? 그래서 요즘에 이거 잘 안 나와요. 요즘엔 처 얘기 나오면 안 좋은 얘기 안 나와. 남편이 잘못한 건 무지하게 나오는데 부인이 잘못한 건 요즘에 안 나와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자, 추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래요. 타인의 무권대리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고도 형사고소, 민사소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 야, 이건 보세요. 무권대리로 침해당했어. 근데 권리를 침해당했는데 내가 추인하지 않으면 나한테 손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리고 무권대리는 무효라며. 근데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놔뒀대요. 그럼 그냥 무효로 가는 거잖아. 그죠? 꼭 무슨 형사 조치 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죠. 굳이 누구하고 무슨 왼수질 필요 뭐 있어?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있으면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조건 무효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무효, 추인으로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타인의, 이거 아들이야, 아들의 무권 대리로 인한 매매 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매매 계약을 해약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지. 자, 여기는 돈을 반환해 주겠다, 이거 가지고 시비 걸었던 거예요, 상대방 측에서. 본인이 무권 대리의 매매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순간 추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약을 해약해달라고 했으니까 유효인 계약을 해약하는 거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 판례는 전체적인 뜻이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추인 거절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야. 그러니까 실제로 소송에서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글자 한자 잘못 쓴 게 채권자 채무자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판결문 쓸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지. 항상 그렇게 쓰는 게 그래서요. 예.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아니하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목을 조르고 싶죠? 예. 좋습니다. 이게 추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고요. 자, 본인의 추인 거절, 여기서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예. 기본서를 이렇게 보시면 본인의 추인권 보이시죠? 292페이지. 여기서부터 줄 쳐주는 건 다음 시간에 줄 쳐줄게요.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잘못 맞췄어요. 좀 일찍 끝낼까 그랬는데 진도도 늦는데 일찍 끝내면 안 되죠. 자, 복습 철저히 하십시오. 예, 복습 철저히 하시고,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봤을 때 앞에서 있는 내용이 뒤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기억을 하시면서 제가 지금 얘기해서 아 그거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반응 나오는 거 굉장히 다행이에요. 그건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뭐야 이러면 좀 언제 지가 가르쳐줬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큰일 난 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